네, 그럼 지금부터 2022 온라인 물류산업 청년 채용 박람회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9일 세 번째로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는 기업은 CJ 대한통운입니다. 그럼 기업 설명회 시작에 앞서서 설명회 발표자분을 소개합니다. 발표자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CJ 대한통운에서 신입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영원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CJ 대한통운의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자료 준비 부탁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 발표 자료 공유가 확인됐습니다. 네, 그럼 CJ 대한통운의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기업 설명회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CJ 대한통운에서 신입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영원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저희 이제 온라인으로 채용 설명회 다시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만나게 얼굴 보고 하면 더 좋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에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저희 인사 담당자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실제 현직자가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실제 현직자도 초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저희 회사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후에 Q&A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CJ 대한통운은 좀 어떤 회사인가요? 좀 굉장히 딱딱하기도 하고 유연하지 않고 뭔가 수평적이지 못하고 뭔가 수직적인 문화 이런 게 좀 생각이 드실 텐데 어떤 게 생각을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실제로 저도 CJ 대한통운에 입사하기 전에는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 저는 택배 상하차 알바를 진행을 해본 기억이 있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좀 정리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이렇게 쌓여져 있는 무슨 사람 키보다도 훨씬 더 높게 쌓여져 있죠. 실제로 저도 이렇게 알바를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물량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 성수기 이제 명절 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무한도전에서 CJ 대한통운의 물류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택배 상하차 작업을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하가 굉장히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좀 하하 특유의 그 소리 지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해당 영상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2014년이면 지금부터 8년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8년 이후 2022년 들어서 CJ 대한통운이 어떻게 좀 발전했는지 한번 영상으로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의 TES 물류기술연구소에서 자체 연구 개발한 자동화 설비를 갖춘 이커머스 물류센터의 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TES 물류기술연구소는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시스템 앤 솔루션의 약자로 첨단 물류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고객에게 원스톱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시청해 보시니 어떠신가요? 2014년에 방영됐던 그런 CJ 대한통운의 현장과는 또 굉장히 많이 달라진 모습이죠.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보다 이제 TS 물류기술연구소에서 이런 자동화 설비를 투입을 하면서 점차 대한통운에서도 임직원에게도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업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고객에게도 좋은 더 빠른 배송을 진행하고 더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직무 소개입니다.
이번 2022년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에는 총 5개의 직무 중 선택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W&D와 P&D가 속해져 있는 CL, 계약물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CL 대한통운 택배, 그리고 요새 많은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커머스, 그리고 포워딩, 재무회계, 이렇게 저희 5개의 직무를 선택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진으로 보았을 때 이런 물류들이 하나도 좀 뭔가 관련 없을 것 같고, 전부 다 다른 물자를 담당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요. 실제로 물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런 본부들이 이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 물류부터 택배, 이커머스, 포워딩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저희가 실제로 예시를 들어서 저희가 실제 가지고 있는 센터, 보유하고 있는 센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더운 여름을 맞이해서 이번 여름도 굉장히 더웠고요. 저도 굉장히 더위를 많이 타서 굉장히 이번 여름 힘들었는데, 더운 여름을 맞이해서 라코스테 코리아에서는 여름 카라티의 소요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공장에서 라코스테 카라티의 원단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라코스테 코리아에서는 자체 물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종합 물류 대표 기업인 CJ 대한통운의 토탈 물류 서비스를 의뢰합니다. 선박을 부킹하고 또 들어올 의류를 선적을 관리를 하고 루트, 일정 운임 등을 확인해서 고객사에게 청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천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통관까지의 역할을 CJ 대한통운의 포워딩 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워딩 본부에서 통관까지 완료가 되면 P&D 본부에서는 물력을 하역해서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보관 및 이동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P&D에서 하역 및 운송을 진행을 해서 라코스테 원하는 공장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라코스테 공장으로 이동을 한 후에는 이제 원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원단에다가 로고 마킹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이 제품들이 생산이 완료가 되면 P&D의 업무가 끝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W&D 이천 라코스테 센터에서 직접 차량을 배차해서 라코스테 공장에서 W&D 이천 라코스테 센터로 입점을 시킵니다. 입고를 하게 되면 입고부터 하역, 그리고 보관, 피킹,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장해서 고객에게 나가는 것까지, 운송까지 W&D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까지 P&D 본부에서 본인의 역할을 마치면 W&D에서 라코스테 센터로 입점되는 것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W&D 센터에서 입고를 하고 완성 제품을 안전하게 관리를 하다가 라코스테 매장으로 보내기도 하고 소비자로 보내기도 할 겁니다. 이 라코스테 매장으로 보내는 것 같은 경우는 B2B이기 때문에 W&D 센터에서 그대로 마지막까지 이제 배송하는 역할을 진행을 하고요. 소비자가 받는 역할 같은 경우는 B2C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기 때문에 이커머스에서 배송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라코스테 카라티를 예로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직무를 선택함에 있어서 나는 물류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물류들이 있습니다. 이 물류 안에서도 내가 어떤 곳에 전문성을 갖고 싶고 또 어떤 역할을 맡고 싶은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하반기 신입공채 지원하실 때에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의 직무 소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서 CJ 대한통운 채용을 한번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CJ 대한통운 채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 공고 오픈한 이제 직무에 대해서 현직자를 모셔서 직접 올해 초에 직무 소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W&D, P&D, CL, 그리고 이커머스, 포워딩, 택배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현직자는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을지, 실제 대전공채가 들어와서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서 CJ 대한통운 채용을 검색해 보시고 이분들의 하루 일과를 좀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시청하신 영상은 CJ 대한통운의 90주년 기념 영상입니다. CJ 대한통운은 1930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때는 조선 미국 창고라는 저희 사소 정말 듣기 어렵죠. 이제 뭐 말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좀 옛날 그런 이름 같은 이름인데 CJ 대한통운은 조선 미국 창고로부터 시작해서 원래 이제 국내 이제 국가 사업을 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CJ 계열사로 들어오게 되면서 다양한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90주년은 3년 전이고요. 올해로는 2022년이기 때문에 93주년입니다. 그래서 100년까지 7년밖에 남지 않아서 CJ 대한통운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도 더 발전의 여지가 있는 그런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모집 전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 하반기 신입공채에는 총 2가지 전형으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신입 전형과 장교 전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입 전형 같은 경우는 국내외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에서 기졸업자 및 2023년 2월 이내 졸업 예정자에 대해서 지원 가능하고요. 장교 전형 같은 경우는 국내외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에서 전역 장교 또는 2023년 1월 이전 전역 예정자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제한을 준 이유는 저희가 2023년 1월 초에 입사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가 어떻게 열렸는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CJ 그룹 채용 홈페이지 recruit.cj.net에서 CJ 대한통운의 공고를 클릭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정 안내입니다. 저희 10월 3일까지 지원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9월 13일부터 진행해서 3주 정도 받고 있고요. 이번 지원서 접수에서 좀 중요한 점은 저희가 이제 우대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필수 어학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배제를 시켰습니다. 실제로 신입사원분들께서 들어오셔서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신입사원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스펙에 대한 CJ그룹이니까 많은 스펙을 보지 않느냐 물류에 관련된 스펙이라든지 혹은 물류 꼭 전공자여야 되는지 혹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저희 CJ 대한통을 예로 들면 저희 CJ 대한통운에는 물류 전공자보다 비전공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꼭 물류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하고 필수 어학 능력을 제외했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어 성적이라든지 중국어 성적 이런 게 없더라도 당연히 지원 가능하고 실제로 저희 서류 전형 평가 같은 경우는 100%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기반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직무인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케이스라서 좀 우대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긴 하지만 물류 직군에 한해서는 저희는 자소서 100% 기반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도 항상 그래왔지만 저희는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펙 이런 것들이 자소서 평가를 할 때, 서류 전형 평가를 할 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소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서류 전형 평가는 10월 중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10월 중순 이내로 마무리되게 될 거고 테스트 전형 같은 경우는 10월 말 혹은 11월 초 이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부분 학생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인적성 테스트를 온라인으로 보시게 될 거고요. 시간은 이제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인적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GSAT라든지 이런 것들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언어 수리, 뭐 이런 거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이내로 저희가 11월 초 이내로 테스트 결과 발표를 드릴 거고 1차 면접이 11월 중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11월 중순 이내로 진행하려고 예정 중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직무 기반 면접으로 적혀 있는데 직무 기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도가 높은지 그런 거를 이제 면접위원분들께서 질문을 하실 거고 지원 동기가 어떻게 해서 지원 동기를 그렇게 쓰셨는지 이게 자소서 기반으로도 많이 질문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11월 말 이내로 저희가 면접 결과를 발표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면접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2차 면접은 2가지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임원 면접과 피어그룹 면접으로 진행되는데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회사의 임원분들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아까 1차 면접 때 봤던 그런 직무의도를 다시 여쭤볼 수도 있고 자소서 기반으로 질문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인성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커리어 패스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하실 거고 피어그룹 면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2021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실제로 선배 2년, 3년 선배 이제 저희 대한통으로 치면 S직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직급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데 여기 2, 3년 된 분들이 직접 면접위원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 MZ 세대의 맞춤형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차 면접까지 마치게 되면 최종 면접 결과 발표는 12월 중순 이내로 발표될 예정이고 최종 합격하시면 2022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입사는 2023년 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CJ 그룹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 건데요. 저희 CJ 그룹은 굉장히 다양한 복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굉장히 다양한 회사의 복지를 누리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 여기 다 담아내지 못했지만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사내 잡포스팅 제도와 다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잡포스팅 제도라면 무엇이냐 하면 택배 직무로 나는 들어왔지만 그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커머스 쪽에 뭔가 더 관심이 생기거나 글로벌 쪽 혹은 CL 쪽, 인사 쪽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커리어로 뭔가 본인이 이제 관심이 생기고 이럴 때 실제로 그 부서에 소유가 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내 자포스팅 제도를 이용해서 저 같은 경우 다른 분들 같은 경우도 자포스팅 제도를 이용해서 다른 부서로 좀 발령을 받고 가서 또 커리어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다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어 경진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디어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개선 아이디어 이런 것들 물류 산업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면 실제로 그 아이디어에 맞게 TF 이제 구성원들이 꾸려주게 됩니다. 팀을 하나 꾸려주게 되고 거기 수상까지 하게 되면 실제 그 팀원분들을 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 관련된 부서로 또 배치를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그분의 커리어 패스가 또 바뀌게 되는 거겠죠. 실제로 제가 오늘 현직자분을 직접 모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서 택배 직무로 들어오셨지만 현재는 이커머스 본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낙이라든지 글로벌 바야지 같은 경우는 CJ 그룹에 있는 그런 뭐랄까 해외 인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누려볼 수 있는 가서 좀 경험해보고 실제로 또 해외 대학교에 나가서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사그라들었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한번 시행될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CJ 캠퍼스라는 걸 운영해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거나 그런 교육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학 교육 및 시험 응시 지원인데 어학에 관련된 모든 전화 영어라든지 뭐 동영상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지원하고 있고 시험 응시 같은 경우도 1년에 2번 본인이 희망하는 언어 관련된 응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금전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건데 이건 직무와 관련된 그리고 혹은 여러분들이 키우기 위해서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리더십 교육 그리고 역량 교육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인재개발팀에서 준비해서 커리어 패스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위크라고 해서 저희는 3년, 5년, 7년, 10년 주기로 해서 15년 이런 식으로 2주의 휴가를 부여를 받습니다. 이렇게 3년 주기가 되면 2주간의 휴가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2주 한 10일 정도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면 한 달 동안 이렇게 회사를 나오지 않고 쉴 수도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동기 중에서도 제주도 한 달 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으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카페테리아 포인트, 현물성으로 100만 원 정도를 1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카페테리아 포인트를 통해서 국내 콘도 및 호텔도 지원하고 있어서 공짜로 좀 호텔도 사용할 수 있고 해외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출산 육아 지원이라든지 주택근무 지원, 가족상봉비 이게 좀 대한통운에서는 좀 특별한 것 같은데요.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전국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제주부터 시작해서 파주 전국에 목포라든지 포항, 군산 이런 것 같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 고향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월세나 혹은 그런 전세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족을 만나라고 해서 가족 상봉비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 상봉비는 이제 비행기, KTX, 버스 이런 거에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금리로 대출도 가능하고 결혼 상조 지원 당연히 지원되고요. 의료비 및 보험료 지원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복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CJ 그룹 같은 경우는 님문화입니다. 님문화이기 때문에 상호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분을 만나시더라도 저는 땡땡땡님, 홍길동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무님이라든지 이런 지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님에게도 대표이사님께도 강진호님 이렇게 저희는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님문화를 CJ 그룹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선택근무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 40시간 보통 5일을 근무하게 되면 40시간을 근무하실 텐데 이 근무 시간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씩 나는 더 하겠다라고 설정을 해놓으시면 금요일에는 3시면 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근무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PC오프 제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에 12시간까지밖에 연장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시간 근무를 하고 나면 더 PC가 꺼지기 때문에 연장 근무조차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워라밸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룹 혜택 복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빌성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번에 좀 공짜 영화표가 나와서 밖에 나가서 좀 CGV가 들려서 보고 왔었는데요. 이 외에도 식품이라든지 그리고 카페 혹은 이제 OTT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모든 복지를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CJ 멤버 임직원 카드를 발행하게 되면 4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영 같은 경우도 저희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데 올리브영에서 세일할 때 70%, 80% 세일을 할 때도 그 세일된 가격에서 또 40%를 할인을 받습니다. 그럼 굉장히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CJ 더마켓을 이용해서 비비고 만두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남산타워 같은 경우도 CJ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셔서 CJ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라든지 카페 이런 것들도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좀 유명한 빕스도 있고요. 그리고 CGV 같은 경우도 공짜표가 주기적으로 CJ ENM에서 이제 배급한 영화 같은 경우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누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영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하신 이 영상은 CJ 대한통운의 슬로건인 We Design Logistics라는 영상을 보셨는데요. 실제로 대한통운에서 어떤 물류 영역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한번 예시로 한번 보일 수 있었던 그런 영상입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디자인하는 대로 물류를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저희는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그리고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네. CJ 대한통운 채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용 인스타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JL 리크루트라고 해서 찾으시면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다 DM으로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지원서 접수 기간이라서 남은 기간에도 저희가 주말에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요게 끝나고 나면 저희 현직자를 모셔서 Q&A를 진행할 건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CJ 대한통운은 CJ 그룹 내에서도 굉장히 매출 규모라든지 그런 임직원 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탑3 안에 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일제당, ENM과 더불어서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채용 소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재가 필요하고 실제로 2022년 상반기에도 107명의 인원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하반기에는 더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채용할 인원에 여러분들이 꼭 계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CJ 대한통운의 채용 설명회를 짧게 마무리하고요. 현직자 Q&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의 인사운영팀 양원규 선임님께서 진행해 주신 기업 설명회가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전 참가 신청자 및 설명회 참가자가 남긴 질문 중에서 몇 가지를 선정해서 담당자의 답변을 듣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최성민 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대한통운 이커머스 부분 핵심 산업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답변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커머스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커머스 현직자를 직접 섭외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은 택배 직무로 입사를 하셔서 이커머스 쪽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박나연님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시고 바로 답변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명해 주셨지만 택배 직무로 입사를 해서 2년 정도 근무한 후에 현재는 다른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커머스 부문으로 전배를 온 박나현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영업 전략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은 고객의 디지털 경험 혁신을 위한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주신 거를 봤을 때는 이커머스 부문 핵심 산업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기술력 그리고 자동화 설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CJ 대한통운 이커머스 물류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고객사가 CJ 대한통운 풀필먼트 센터의 상품을 입고하면 보관, 주문권 처리 등의 운영을 당사가 전담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TES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군별 맞춤형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사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고 그리고 최적의 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윤수인 님께서 대한통운이 기대하는 대한통운의 미래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부분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CJ 대한통운은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으로 국내 1위를 넘어서 글로벌 리딩 물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우선 국내에서도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지금 절대적인 이런 CJ 대한통운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좀 글로벌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커머스 산업도 굉장히 많이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와 협업을 해서 굉장히 저희가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또 TES 물류기술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자체 물류 시스템을 개발할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찬호님의 질문입니다. CJ 대한통운 포워딩 부문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이슈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 들어왔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워딩 부문에서 지금 가장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이슈는 사실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존재해야 저희도 존재합니다. 저희는 서비스업이고 고객에게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포워딩 같은 경우는 항공운임 총 4가지로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항공운임입니다. 아직은 지금 올해도 지금 효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3분기도 지금 항공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부터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서 항공 운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현안이 좀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줄어든 유가 그리고 환율 때문에 실적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도 있는 부분입니다. 환율이 뭐 올라가면서 좀 고객사가 소극적으로 나오기도 해서 물량이 줄기도 해서 좀 영향이 있기도 하지만 또 환율이 높아서 저희가 또 오히려 더 청구를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안정화되기를 좀 바라고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금 무역 흑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경제 성장이 좀 달러가 좀 많이 오르면서 좀 올스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투자를 좀 많이 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달러가 좀 안정화되는 거를 좀 많이 주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북미 항로 그리고 물동량이 26개월 만에 지금 감소세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굉장히 좀 약세할 거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환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수출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 그리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대한통운은 지금 현재 항공으로 봤을 땐 백신 그리고 반도체 이런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수출입이 되고 있고요.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고 해상 같은 경우는 금호 타이어 그리고
금호타이어가 가장 물량이, 그리고 제일제당, 저희 모기업인 제일제당의 물량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이유림 님께서 CL 직무 합격자들은 대체로 제2 외국어 성적을 보유 중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CL 직무 같은 경우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저희가 외국 쪽에서도 공격적인 좀 M&A를 진행을 하면서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는 어학 능력도 많이 보기도 했고, 실제 저도 어학 능력을 보유한 채로 입사를 했고, 해외 학생 이런 것들을 전형을 통해서 또 입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실제 지원 공고에 보시면 필수 어학 능력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리에 얼만큼 좀 진실되고 좀 열정 있고 관심이 있는 거에 따라서 아까도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지만 자소서 평가 그리고 서류 전형 평가는 100% 여러분들이 자소서 기반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언어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향후에 저희가 이제 글로벌로 나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자격증을 따시는 분도 계시고 예전에는 많았지만 요즘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봐도 되고 뭐 언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코어딩 부분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코어딩은 좀 외국어로 많이 외국 고객사들과 많이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고 CL 직무 같은 경우는 뭐 어학이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고 이건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채팅창 네.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홍준님의 질문인데요. 네, 글로벌 선사 수입 업무 및 파주 CS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채용 시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선사 수입 및 업무, 파주 CS 경험. 네,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류 직군에서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는 경력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신입 전형으로 입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없어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신입 사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바라지 않습니다. 평가위원분들께서도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보시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잘 녹여서 자소서에 적거나 혹은 면접에 가셔서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김선영님의 질문인데요. 네, CJ 대한통운 물류팀에 들어가기 위해 초대절 기준으로 준비해 놓으면 좋은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대줄 기준이라 하면 저희가 이제 대졸공채 말고 신입공채 말고 이외에 지역인재라는 전형을 저희가 따로 하고 있어요. 경력 중에서. 그래서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실제 거주 중인 지역 근처로 부서를 배치해서 이제 채용을 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업무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와 관련된 업무에서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다른 기업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서도 이제 물류에 대한 본인의 생각만 이런 게 뚜렷하다면 뭐 굉장히 다양한 직군들이 많은 것 같아서 꼭 물류 전공자 아니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의 시 대한통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는 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신입공채, 대졸공채로 들어오던 초대졸로 들어오던 어쨌든 물류 현장에 가면 같은 업무를 같이 분배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물론 대졸공채가 관리직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신다면 면접에서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임동수님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은 직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빠른 배송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직매입을 한다는 부분은 아마 쿠팡을 고려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직매입을 하지 않고 빠른 배송을 이루기 위해서 TES라는 저희 연구소가 있어서 기술력을 저희가 보유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ES를 기반으로 한 기술력 확보와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프라들도 점점 더 좋게 발전을 시키고 있고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고객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다은님의 질문인데
P&D 직무가 부산항 등 항만 운영 직무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저는 그 현업에 처음에 배치가 됐을 때 CL 직무로 들어와서 P&D 본부에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P&D 본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물론 P&D가 이제 포트 앤 딜리버리의 약자로 이제 항만하역과 그리고 3PL 운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데, 물론 부산항 그리고 뭐 군산, 인천, 김포 등 항만을 주로 있긴 하지만 이외에도 내륙에도 굉장히 많은 지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대전이라든지 뭐 진주라든지 뭐 그런 내륙 지방에도 굉장히 많아서 꼭 항만항만 운영을 진행하진 않는 것 같아요. 목포를 만약에 배치를 받는다. 라고 하면 당연히 항만은 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있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김포에 배치를 받아서 김포 같은 경우는 선박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라뱃길로 굉장히 그 물이 얕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저는 이커머스 고객사를 담당해서 그런 3PL을 담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항만하역만 진행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외에도 P&D 본부에서는 이사물도 진행을 하고 건설 관련된 풍력 발전 기구를 설치하는 작업도 하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백인협 님이 길게 질문 남겨주셨어요. 네, 강사님께서 CJ 대한통운은 원스톱 통합 물류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SCM 부서가 있을 것 같은데 CJ 대한통운 기업 내에서 SCM 부서가 주로 하는 일이 궁금합니다. 또한 SCM 부서를 지원하는 신입사원에게 요구하는 기술이나 스펙이 궁금합니다. 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네, SCM 부서 같은 경우 저희는 SCM 직군으로 저희가 예전에 채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SCM 부서가 따로 있진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담당 네, 안에는 네, 택배 안에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거를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SCM 부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CM 직군으로 이제 포워딩도 들어가 있고 CL 들어가 있고 택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스펙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역량은 정말 공통 역량으로는 있고 SCM만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스펙, 뭐 자격증 이런 거는 별도로 없다고 보시면 네,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뭐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요. 실제로 저희가 신입사원한테 바라는 점은 들어왔을 때 이제 저희는 고객사가 존재하기에 저희가 존재하는 회사다 보니까 고객사와 어떻게 소통을 하고 그걸 어떻게 조율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지 그런 게 좀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소통이라는 말을 안 하고 싶어도 결국 저희가 필요한 역량을 찾다 보면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뭐 전문성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글로벌로 나가고 싶다라든지 혹은 그런 관련된 부서를 지원을 하고 싶다면 어학이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성한솔님의 질문인데요. 자소서 또는 면접 시 가장 중요하게 어필해야 하는 역량은 어떤 것인가요? 인사 담당자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자소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저희가 그 문항들을 다 개편을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산문항으로 진행됐던 질문들이 굉장히 좀 오래된 질문이기도 하고 저희가 자소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인데 그게 변동되지 않고 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런 부분도 좀 어필이 덜 됐던 것 같아서 이번에 또 개편을 했고요. 보시면 저희가 직접 가이드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같은 경우는 가이드 기반으로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대신 길게 늘어지게 쓰기보다는 간단 명료하게 본인의 생각을 적어주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소서라는 게 굉장히 쓰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쉽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데 정말 간단한 걸 예시로 들어서 뭐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핸드폰을 미국에서 사느냐, 삼성 핸드폰을 미국으로 수출해서 그거를 구매하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국내에서 구매하는 이 가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게다가 물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좀 녹여서 좀 적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면접 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여러분들의 그런 물류에 대한 관심이 내려온 것들을 소신껏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어서 막 되게 우물쭈물거리시는 분도 계시고 좀 나는 물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자신감 없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하나만 더 네, 받아보겠습니다. 노경현님의 질문입니다. CJ만의 신입사원 교육제도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그 모든 전형이 끝나고 23년 1월에 입사를 하시게 되시면 근로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저희 입문교육에 입과를 하시게 됩니다. 입문교육 입과를 하시면 CJ 대한통운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저희 인프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인프라를 투어할 수 있는 인프라 투어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엑셀 강의라든지 그리고 성희룡 교육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육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강사분들도 초빙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대한통운이 어느 한 직군에만 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소개도 다 기획팀에서 다 나오셔서 직접 다 강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무로 지금 지원을 하시고 거기서 또 부서 배치까지 이어지는 그런 입문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참여자분들의 많은 질문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발표자분의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자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사실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얼굴 보고 더 얘기했으면 여러분들한테도 뭔가 눈으로 마주치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 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렇게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여러분들이 직무를 선택함에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꼭 CJ 대한통운이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를 씀에도 좀 이런 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2022년 하반기 저희 신입공채 소유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 자릿수 무조건 뽑을 거고 상반기에 비해서 상반기에 저희가 107명이 입사를 했는데 하반기에도 그 이상 저희가 채용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2 온라인 물류산업 청년 채용 박람회 29일 3회차 CJ 대한통운의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